어머니 한 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왜?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기 같아, 애기. 응. 주소 좀 알 수 있겠죠? 누가 보실 건가요? 제가 보러 왔는데 네. 남편은 없어요? 저 남편 있어요. 그럼 남편부터 볼게요. 본인 애가 이제 결혼을 했는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누가 여기 우울증이 있든 공황장애가 있든 자손 얻기가 참 힘든 사이다. 본인 사주가 일단 본인 볼게요. 매우 혼혈나 천이 넘는 성수님네들 많이 넘는 신령님네들 초록 같은 내 대신들 황홀 같은 신장 신령님네들 마음이 오늘다 괴롭고 마음이 지치고 내가 이 남자 끝까지 살 수 있나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을 못 잡고 또 내가 혼혈나 병원 신선을 왜 졌는지 공황장애 때문에 졌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울증이 오고 또 어떨 때는 우울증에서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복용해 잠을 자고 이런 괴로운 심정이 너무 많아. 지금 여기 오셨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요. 결혼하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요. 결혼 지금 3년 차인데 우울증 때문에 약도 먹고 있고 애도 안 생기고. 이게 안 생겼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할아버지 출근을 하니까 궁합은 좋고 마음은 잘 맞는데 왜 이렇게 본인이 마음을 못 잡고 마음이 괴롭고 아기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어떻게 보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누구한테 쫓기잖아. 쫓기는 이런 기분으로 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출근을 하다 나와서 그렇거든. 그러면서 여기 시어머니 자라고 이렇게 그냥 뭐 시어머니가 애를 못 가져서 안달 복달을 해서 보이는 건지 아니면 고부간에 갈등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보이는 건지 여기 잠깐 보였거든요.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살기가 싫어요 진짜. 왜?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요. 잠깐만요. 내가 시어머니 얘기하자마자 눈에 핏발이 솟고 댐비는 것 같은 그러면 점쟁이들 눈치가 빨라서 다 알아. 아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구나. 아, 본인 눈에 써여 있어. 이게 막 시어머니 얘기하다 보니까 과격해졌어 본인이. 얼마나 시어머니하고 무슨 문제가 있길래 시어머니 말을 끝내자마자 눈이 시뻘겋게 핏발이 솟아갖고 댐비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머니 한 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달리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이놈의 집구석 시어머니가 왜 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남의 집은 아니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온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갔어. 본인 지금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따로 떨어져 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시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려준 게 아니라요. 저 해올 때 집에 반반에 왔어요. 남편하고? 네, 남편하고 반반에 와서 인자도 같이 갖고 있고 맞벌인데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알려달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당연히 자신있게 알려주지. 근데 자꾸 전화도 안 하고요. 메일도 안 누르고요. 비밀번호만 누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퇴근이 항상 늦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이런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는 남편이 있을 때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거든요. 신혼초 때는 뭐 얘기도 안 하고 들어오니까. 근데 한참 좋을 때잖아요. 신혼초니까. 부부 사이가 되게 좋을 때 관계를 하고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이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언니야 진짜 미안한데 네. 그러면 이거 보호 거는 거 없었어? 문? 제가 그 생각을 했죠. 근데 한날은 약을 먹고 걸어놓고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안 건다는 뜻이야? 근데 또 걸어놓고 잠이 들면 남편이 또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럼 남편은 뭐래요? 그걸 본인 말을 거짓말이라고 알아들어요? 진짜라고 알아들어요? 남편이 알죠. 남편도 아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 남편도 알아요? 네. 진짜 미치겠네. 네, 오냐다 간마운 37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이 아들을 혼자 키웠는지 어머니도 외롭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집착을 하시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 이거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남편은 엄마라. 엄마를 버리겠냐, 마누라를 버리겠냐, 중간대 입장에 오면 힘들겠냐. 그리고 또 본인은 한치 건너 한치라고 친정엄마 그래도 못 살 판국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 하는 걸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더 싫거든. 덧골배기 싫고. 차라리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될 건데 말없이 냉장고 문 열고 여기 문 열고 이러면 못 견디거든. 정말 저라도 못 견딜 것 같아. 충분히 본인 심정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무당이 뭐 신으로 잘못됐다든지 조상으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당신의 집터가 잘못됐다든지 시어머니가 빙의 환자라든지 하면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빌어본다든지 아니면 흔히 요즘 말하는 그래 자 부적이라도 한다고 쳐. 근데 이거는 전혀 그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점으로 해결 방법은 없어. 내가 보아하니. 근데 이거는 세 분이 똑같이 병원에 가서 이건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점을 보러 와서 이걸 답을 얻으려고 하면 무당은 해결이 없어. 그러면 이거 내가 본인한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머니가 이게 빙이 들어와서 이렇다. 굿이라도 하면 낫겠다 하면 본인 할 마음이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야. 먼저 이제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는 어머니가 빙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너무 젊은 시절에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만 키우고 살다 보니까 아들이 분명히 아들인 줄 알아. 근데 아들을 남편 삼아 아들 삼아 기르다 보니까 이 정의 아들에 대한 정의만이 들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병이 맞은 거야. 뭔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물론 이제 점을 보러 왔지만 이 점으로 할 방법은 없고 이건 세 분이 똑같이 다 어머니만 이거 있잖아. 병원에 가서 이거 받으시면 안 돼. 상담을 하시면 안 돼. 셋이 다 똑같이 가서 상담을 해야 돼. 반드시. 아니 뭐 본인이 와서 뭐 구술해달라면 우리야 좋지. 근데 무조건 구술할 게 있고 구술 안 하고 병원에 가서 할 게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야. 남편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설득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이거는 세 분이 가서 이건 정신 상담을 좀 받아봐야 돼. 치료를 해야 돼.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면 애도 안 생긴단 말이야. 이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너무 신경성으로 이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어머니가 들으셔야 돼. 같이 가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 며느리가 애도 못 갖고 병원에 다니면서 세 분이 이거는 심리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문제예요. 이거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줄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관계가 오래되면 혹시라도 이혼하게 근데 이제 신랑은 신랑대로 엄마기 때문에 설마 엄마가 이게 정신적인 문제일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다는 말이지. 이러다 보면 금방은 이혼이 안 됐지만 어차피 때가 되면 본인이 더 이상 이 남자하고 못 살아. 숨을 못 쉴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심리 상담을 좀 하시고 충분히 심리 치료를 하시고 다시 수면제 끊으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듣는다고 치면 들으실 것 같아.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인이 패기가 있어. 운이. 그러니 좀 심신을 안정을 시켜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이거를 와서 무당집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어머니가 뭐 잘못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니가 지금 가시면 신랑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또 신랑이 어머니한테 충분히 알아듣게끔 얘기를 하시고 한 번에는 힘들어도 신랑이 알아듣게끔 잘해야 돼. 그렇지만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대. 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달려서 어머니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 혼자 가라고 하면 어머니가 약속하겠지. 너희들이 내가 싫으니까, 나오는 게 싫으니까 정신병자로 취급한다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세 식구 다 같이 가세요. 만약에 병원에 가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이사를 좀 해보는 건 언니야 지금 내가 무당이잖아. 영적으로 이거는 아들이 엄마를 두세 번 설득하면 엄마도 그래 가보자 하고 가실 것 같아. 못 이긴 척하고 가실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나도 좀 맞다, 자기도 안 가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미 점으로 뜬 거야. 그러니까 심리치료하러 가려는 거야. 그리고 이 터에는 문제가 없어. 이 터에 들어가서 본인이 잠이 안 오고 가위에 눌리고 신랑하고 이유 없이 싸우고 부딪혔을 때 얘기지. 이거는 아니고 어머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와 있다는 거지. 근데 엄마가 문제가 왔다고, 어머니 정신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야속하고 내가 너희 집 가는 게 싫어서 너희들이 나한테 억지를 쓴다고 얘기를 하실 거야. 셋이 다 가는 게 맞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가 한 번은 아니지만 두세 번 상담 치료를 받다 보면 어머니도 많이 나아질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즐거운 게 뭔지 아니면 뭐 소일거리라도 하시게끔 엄마를 취미를 어떤 게 취미인지 쭉 엄마가 뭐를 하시게끔 해주는 게 자식된 도리야. 이게 아니고 서로가 심리치료를 안 받은 상태에서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애도 못 갖겠어요. 애도 안 들어서요. 물론 신경성이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정말에는 끝에는 부부 이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신인 상담하시고 엄마가 취미가 뭔지, 뭐를 해주는 게 엄마한테 맞는 건지. 엄마가 그잖아, 이 자식 하나 키우다가 자식 장가가고 너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정신이 이래진 거거든요. 요즘에 뭐 이 나이에도 노래교실 다니는 사람도 있어. 아니면 에어리빅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대를 간다든지, 엄마가 좋은 쪽으로 엄마가 뭐를 하는 게 맞는지 찾아서 자꾸 엄마가 그쪽으로 취미를 들이게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좀 편안하고 또 엄마도 때가 되면은 이런 일 안 하실 것 같아. 지금 본인이 그렇다고 남편하고 헤어질 생각 있어요? 그러면 한번 노력해봐요. 그쵸? 정말 남편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으면 이거는 두 부부가 손잡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가정은 해피엔딩?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으로 어떤 병을 얻었는데 조금 오늘 내 말을 듣고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한번 남편하고 애기 가지려고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애기 가질 수 있어요. 내년부터 삼신이 진을 쳐요. 그러니까 그 대신 수면제 끊어야 돼. 수면제 끊어. 아셨죠? 만약의 경우 본인이 이렇게 수면제를 늘 버릇처럼 먹고 자. 그러는데 애가 들어서도 문제가 된다니. 그리고 본인 나이 적은 것도 아니야. 그치? 조금 더 있으면 노산이란 말이지. 여기다가 약까지 복용하면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본인이 벌 받아. 그러니까 본인도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본인도, 어머니도 잘못됐지만 본인도 이거 이렇게 수면제를 자는 건 회피하는 거야. 책임 안 지고 해서 그냥 다 귀찮으니까 그냥 난 몰라 약 먹고 자버리는 거지. 헤어질 마음이 없으면 노력 한번 해보세요. 네, 됐나요? 알겠습니다. 용기 내어 화이팅 하세요.